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의 책은 부모 번아웃입니다. 저자는 모이라 미콜라이자크 그리고 이자벨 로스캄 두 사람의 공저입니다. 김미정 옮김 도서출판 푸른숲에서 22년 4월 5일 출간하였습니다. 들어가는 말. 여기 두 명의 엄마 이자벨과 모이라가 있다. 한 사람은 아이가 5이고 6세부터 20세까지 다양하다. 다른 한 사람은 6세인 딸이 하나 있다. 두 사람은 가정생활 외에도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둘 다 루뱅 가톨릭 대학교 심리학부의 교수라는 점이다. 이자벨은 흔히 문제아로 불리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모학 전문가이며 모이라는 정서적 유능성 및 스트레스 관리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고요. 이 두 저자는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번아웃의 원인과 주요 증상을 밝혀내기 위해 2015년 국제연구 컨소시엄을 설립하고 전 세계 45개국 부모 3만여 명의 사례를 수집했다. 그 결과 부모가 번아웃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심리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번아웃을 극복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까지 확립했다. 우리는 과도한 피로감에 소진된 부모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많은 부모가 부모 번아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자신이 어느 정도 번아웃 양상에 근접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번아웃에 빠지는지, 왜 번아웃이 그토록 부모를 짓누르는지,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앞으로 번아웃을 예방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등 부모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 책에서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찾아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부모 번아웃의 모든 것, 2부는 부모 번아웃 솔루션입니다. 이 책은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나라 젊은 어머니들에게 먼저 위로를 전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하고자 선택하였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부모는 그 어느 때보다 뼛속 깊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중이다. 오늘날 부모는 자신이 늘 평가의 대상이 되며 틈만 나면 육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문한다. 나는 좋은 부모인가? 우리 아이는 행복한가? 나는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나? 아이를 위해 최고의 결정을 내렸나? 아이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리액션을 주고 있나? 단언컨대 우리 할머니는 이런 질문의 홍수 속에서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저자들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데에는 심리학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 번아웃은 보통 소진으로 번역됩니다. 부모로서의 소진은 우리가 결코 닿을 수 없는 이상향을 목표로 삼는 데서 오는 압박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다.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한다. 언제나 애정이 넘치고 아이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유연성과 인내심을 갖추고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한계에 대해서 정확히 결정을 내리고 아이의 잘한 행동을 적절히 보상해주고 무작정 판단하거나 제약하기보다는 아이가 개성을 마음껏 발현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말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기대에 부응하는 부모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죄책감과 미칠 듯한 좌절감이 엄습한다. 더 나아가 다른 부모들은 이미 완벽한 부모의 경지에 가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된다. 자신은 그토록 바라던 모습의 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도 털어놓지 못한다. 더 나쁜 것은 우리 아이도 내가 바라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나의 인생 역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좌절감에서부터 부모 번아웃 증후군이 비롯된다. 저는 이 책에서 번아웃을 연구한 두 학자의 말을 듣고 참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한 학자는 번아웃을 애쓰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으로 본 반면에 다른 학자는 돌봄 종사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병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떤가요? 이 두 가지에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부모야말로 사실상 아이를 돌보느라 애쓰는 사람 아니던가요? 저자들은 연구 결과 부모 번아웃의 고유한 특징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감정적 탈진, 아이와 정서적 거리두기, 포화 및 즐거움 상실, 마지막으로 과거의 모습이나 자신이 되고자 했던 모습과 완전히 멀어졌다고 느끼는 자기 대조가 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신 적이 있나요? 지쳐서 대답할 힘도 없어요. 더는 부모 노릇을 못하겠어요. 아이에게 점점 더 무관심해져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그런데 이러한 번아웃은 위험을 부른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를 방임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카페인, 술, 게임 등 각종 중독에 갑자기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부 갈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고 심각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징후를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번아웃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의 5가지 국면을 보면 아직 번아웃을 경험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고 신호를 알아채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째는 이상화된 부모와 가정, 부모니까 당연히 뭐든 잘해야죠. 두 번째는 과도한 헌신, 우리 아이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걸요. 세 번째, 자기 희생, 나보다 아이가 더 중요해요. 네 번째, 좌절감, 그렇게 노력했는데 모두 헛수고 같아요. 다섯 번째, 에너지 저하, 너무 피곤하고 무기력해요. 아이를 키우는 젊은 어머니들은 이러한 경계 신호에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솔루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자들은 3가지를 추천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 돌보기. 둘째, 둘이서 대처하기. 셋째, 아이와의 관계 개선하기. 3가지 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겠습니다만 그 세부 사항에 저자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을 예방하거나 이를 극복할 때 정서적 유능성은 큰 힘이 된다. 연구 결과 정서적 유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맞서는 능력이 컸다. 우리는 최근 연구에서 정서적 유능성을 구성하는 5가지 항목을 단 18시간만 학습해도 스트레스를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럼 그 5가지 항목을 볼까요? 첫째, 자기 감정 인지하기. 자기 감정, 즉 스트레스나 짜증이나 분노, 실망 등을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면 이를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엄마가 신경이 날카롭네. 지금 아빠가 화가 났단다. 이런 식으로 부모가 감정을 말로 표현하게 되면 아이는 자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자기 감정 이해하기. 자기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감정의 기폭제와 감정의 심층적 원인을 구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얼핏 쉬워 보이지만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보자. 금요일 저녁이다. 당신은 극도로 많은 일에 치여
스트레스 넘치는 한 주를 보냈다. 집에 와서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쁜 중에도 단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다. 자리에 앉아서 쉬고 싶다는 생각. 당신이 요리하는 동안 아이는 끊임없이 이것저것을 해달라고 조른다. 당신은 아이에게 지금은 바쁘다고 말하지만 아이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어느 순간에 이르면 당신은 폭발하게 된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가 당신의 신경을 건드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며 아이에게 심한 벌을 줄 위험이 있다. 한 주 내내 일 때문에 쌓여있던 짜증, 그것이 감정의 심층적 원인이죠. 그것이 아이가 준 자극, 즉 감정의 기폭제에 의해 건드려진 것임을 이해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평소에 감정의 기폭제 뒤에 숨은 진짜 원인을 찾아내려고 노력해보자. 당신은 그동안 직장 스트레스, 가족 외부의 방해물, 일상의 불만족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화를 자녀나 배우자에게 표출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정말 이 부분이 매우 어렵지요. 세 번째는 자기 감정 활용하기. 에너지 저하 국면이나 우울감, 조바심, 짜증이라는 전조 증상을 소홀히 하지 않고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 감정 표현하기. 아이에게 소리 지르거나 때리지 않고 우선 엄마의 감정을 먼저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감정 관리하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상황을 조정한다거나 긍정적인 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점을 바꾼다든가 상황을 다르게 재해석한다든가 과장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나 돌아보기입니다. 솔루션 두 번째로는 둘이서 대처하기에는 부부관계를 우선적으로 중요시하면서 협력적 육아를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부부의 교육관을 서로 조율하고 일관성 있는 지도, 그리고 서로 지지하기 등입니다. 세 번째 솔루션, 아이와의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는 책에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의 눈길을 끈 것은 저녁에 자기 전에 아이와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떠올리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쌓이면 아이에게나 부모에게나 아주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 키우기가 버겁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외출복을 벗지도 않고 바로 부엌으로 매일 직행했었습니다. 6시에 늦지 않게 저녁을 주기 위함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아이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인정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